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국방력을 지키고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존재하는 국방홍보원이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선 캠프 출신인 최일 원장이 국방일보와 KFN을 정치 편향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 통수권자의 안보 행보 기사를 빼고 신임 장관의 취임사를 왜곡하고 비판 언론은 좌파라며 절독을 지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직원은 종북 좌파로 몰아서 인사 조치까지 언론의 중립성을 넘어서 군 조직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란 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윤석열 정권 알박기 기관장 한둘이 아닐 겁니다. 쫓아내야죠. 새 정부의 앞길을 막는 무리들 단칼에 끊어낼 방법 절실합니다. 7월 29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정권의 내막을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막 돋보기 류혁 전 법무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코너명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내막에 양념을 좀 칠 평론가 김상일. 네. 그 감찰관님은 어떤? 저는 뭐 내막을 알려주시죠. 예. 뭐 몇 번 배웠지만은 네. 뭐 제가 부족한 점을 저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들어봐도 별 재미가 없거든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저 재밌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재미보다는 흥미진진하십니다. 네. 예. 사실 이 두 분의 케미가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아주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윤석열이 이제 재구속이 된 이후에 안 보여요. 재판도 안 나오고 소환 조사도 안 나오고 네네. 그 깜빵이 그렇게 좋은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 네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제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예,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실명 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1월 20일경인가 저 그 헌법재판소 1회 변론기일 때도 출석하던 도중에 병원을 들렀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머리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병원 들렀다 온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때 병원을 들러온 사유를 가지고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뭐 검진을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막막 확인을 위해서 늘 항상 막막 검진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뭐 저 서울의대를 이제 80년대 학번으로 졸업한 이제 친구가 있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들렸던 게 국군 지구 병원인가? 국군 네. 지구 병원이죠. 국군 지구 병원을 들렀다가 왔다 그러는데 그게 대통령 이제 그 전문 뭐 전속 병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씨가 예전부터 당뇨가 심하고 대통령 이전부터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뇨로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악화 일로에 있었던 거는 뭐 공지사실이었다고 하네요. 네. 의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실명 위기가 있다는 경고를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음주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의사들한테 걱정을 많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오늘 일은 당뇨 아니랍니다. 합병증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실명은 그럼 그 전부터 위험 소견이 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조사 못 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당뇨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눈이 침침합니다. 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수사를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 진짜 지금 하는 걸 보면 실명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니고 실망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겠습니까? 좌절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법적 대응은 의미가 없다. 거의 뭐 포기해도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냐? 정치 투쟁에 나서서 전환길도 국힘의힘에 입당을 시키고 자기 영향력에 있는 후보들은 당대표 후보로 내보내서 국민의힘을 자기 영향력 하에 두고 극우 정당화 시키면
자기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 이게 다 누적이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올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저개발국 마약 카르텔의 뭐 마약왕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선택적으로 뭐 다 하는 우리 뭐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에서 보면 네. 이렇게 마약 카르텔의 뭐 보스들은 막 자기 마음대로 경찰들도 막 이렇게 돈 찔러 주면서 툭툭 치면서 뭐 야 잘해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지금 마치 본인이 그런 것인 양 정말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 투쟁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본인도 법을 잘 아니까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이제 본인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존에 있었던 질병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평론가님 말씀으로는 여론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 일단 김건희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재차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네네.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유, 저는 뭐 당연히 안 나가는 쪽에 그 뭐 당연히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나갈 생각이 전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걸 갖다가 조금 돌려서 얘기한다면 그 윤석열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자기 때를 쓰는 거,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 그것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방법으로는 투쟁이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건강 문제를 자꾸 던져놓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건강이 나쁘니까 나중에라도 뭐 형집행 정지라던가 구속집행 정지 또는 뭐 보석이라던가 혹은 뭐 사면이라던가 이런 데에 대한 밑밥을 계속 던져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더 멀리 앞서서 보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계속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주 그 심각한 지병이 있고 그게 악화 일로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수용 생활을 감당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병이 조금씩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는 아주 활동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던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구치소만 가면 그렇게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씨는 아마 제가 보기엔 손떨림, 식은땀, 초조, 불면, 빈맥, 홍조, 고혈압 이런 증상도 아마 악화되고 있을 건데 제 그 의사 친구 말에 의하면 이게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이라고 하네요. 예, 이제 알코올 중독 금단 현상. 예,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주 많이 완화된답니다. 이제 뭐 그래요? 예. 지금 7월 10일 날 구속이 됐으니까 아마 다음 달 한 초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니 그러면 금단 증상이면 뭐 한 달 후에 괜찮아지면 이제 뭐 그 조사를 한 달 후에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에이, 금단 증상 있어도 다 받습니다. 무슨 한 달을 기다려요. 얄짤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구치소나 감옥에 있는 어느 누구도 조사를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거나 못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그게 법이 무너진 국가지, 법이 바로 서 있는 국가입니까? 지금 윤석열의 행태는요, 헌정 질서도 무의미하다, 법치도 무의미하다, 오로지 짐이 국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씁니다만 이게 무법자지. 예? 이게 뭐 우리 사회 구성원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민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씨는. 그리고 지금 하는 행태도 지지층 선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면 사회적 갈등을 크게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갈등으로 뭐 통합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면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피해자들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면. 그리고 상호 간의 물리적 충돌인 정치 테러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사회적 갈등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부속물처럼 뭐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서 제발 요 지지층 분들도 좀 제대로 똑바로 한번 예. 윤석열 피고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진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사회에서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고 갈등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깜빵 안에서까지조차 네. 이렇게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니 너무 답답하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계속해서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감찰관님 말씀하셨잖아요. 요 사법 일체 진행되는 사법 절차의 협조는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렇게 진짜 없고 나올 수 여러 가지 방법이라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 내란 특검에서는 뭐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일반적인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불출석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 현재 이미 신병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는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아마 최악의 순간에 몰리게 되면 지난번에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못 버티고 관저에서 나왔던 것처럼 본인도 아마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하고 나면 또 그걸 버티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김건희 특검에서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법을 그 누구보다도 법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듭니다. 특검에 계시는 상황이라면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강제 인치 방법이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체포영장 청구하고요. 직접 가가지고 그 수사관들하고 지휘해가지고 직접 집행해 버릴 것 같습니다. 업고 나오신다. 예, 뭐 그리고 그 집행에 거부하거나 이런 장면을 다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와우. 그걸 갖다가 저 기록에 편찬해 버릴 것 같습니다. 영원히 그 연구 보존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그런 추태를 부리는 모습을 그냥 기록에 남겨둬야 돼요. 예. 근데 저는 구치소에 일하시는 우리 교정 공무원 분들도 좀 다소 이해는 안 되는 게 이게 물리적 제압을 하는 게요. 꼭 계속해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결박을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싸우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뭐 다치거나 그럴 우려도 저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결박이 된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결박하면 충분히 강제 구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 교정 공무원 분들의 그 어려움이나 그 힘들어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결박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씨가 그 유치장에서의 그 규율 위반 행위 이런 거라면 당연히 징벌방에 보내야죠. 개구를 묶어서라도.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검에 소환해 가는 것이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아도 되는 것인데 본인들이 나섰다가 이렇게 그 전면에서 모든 비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보통 공무원들이라면 좀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물리력을 행사하다가 그 물리력이 뭐 이렇게 뭐 물리적 충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행을 그 뭐랄까 비난하고 핑계 삼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면 좀 곤란하겠죠 본인들 입장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수갑을 먼저 채우고 뭐 결박을 한다면 방법인 것 같은데. 방법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수사관들하고 가서 직접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도관들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수사관들을 직접 수사관들 동행해서 가가지고 직접 이제 됐다 교도관 분들은 뭐 됐고 우리가 알아서 모든 걸 집행하고 굳은 일 다 할 테니 저 그냥 보고만 있어라. 그리고 대신 호송만 해라.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교도관 분들한테 의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교도관들한테 짐을 지우는 거지 않습니까? 교도관들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 나쁜 사람들 상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 생각을 해보면
직접 어쨌든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피의자를 직접 제압해야 될 것은 특검에서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대검 저기 법무부에서 보여주신 그 사이다 같은 네. 모습을 이렇게 또 아니 저라면 저 고소하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런 직접 사이다 가고-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기를 특검이 저는 참고를 좀 했으면. 네, 네네네. 아유 저는 뭐 저 잡으러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바람이고 네. 일단 이 윤석열 김건희 측근 측에서 계속해서 여론전 하고 있는데 네.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는 출석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다. 네.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새 서정욱 변호사는 좀 이렇게 돈이 좀 이렇게 벌리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것 같아요. 한때 이 윤석열 뭐 탄핵 그 기간 중에 이 뭐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아, 이게 근데 요새 그 거리가 없어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벌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거리를 좀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좀 막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평소 드는데 관계 혹시 없으세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어, 동기. 이런 발언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 뭐 제가 뭐라고 한다고 저한테 감히 어떻게 아. 할 수 있는 네. 애는 아니죠. 강한 발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그 카운터 파트로 많이 했는데요. 뭐 저한테 별로 그렇게 이렇게 걸고 나오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에 네. 대해서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네.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발언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이것도- 도와주는 거죠. 선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 말 자체가 얼마나 불량한 말입니까? 예? 법치 사회에서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서정욱 변호사 그 친구도 법조인이고 윤석열도 법조인 출신이고 그럼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그게 법조인 출신다운 모습이지. 그거를 무슨 선동과 정치적인 술수와 이런 걸로 모든 법적인 거는 다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잡아놓거나 변론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법을 지킬 것을 아니면 법에서 뭐 우리가 이제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 순응할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따르지 않고 하나도 순응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또 하나의 폭염이라고 제가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폭염이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나 지금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이 폭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진짜 이 또 하나의 폭염이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저번에 또 그 무슨 평론가님께서 무슨 표현을 하셨는데 네. 재난이라고 그렇죠. 하셨나요? 인간이 재난이 될 수가 있다. 기후 재난에 네. 버금가는 버금가는 재난급 재난급 인간. 맞아 예. 맞아. 그 딱인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재난급이라는 생각이 마이크를 들어요.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가까이 하는 그다음에- 방법을 잘 네네.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평 변호사는 네네. 윤석열의 한때 이제 멘토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심평 예. 변호사가 이번에는 윤석열이 지금 1.8평 크기의 매우 협소한 독방에 있기 때문에 너무 운동도 불가능해서 소화도 안 되고 한마디로 인간이 버틸 수 없는 환경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은 이 같은 처우를 받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확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현재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교정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옛날엔 특별 접견이라고 부르던 건데 일반적인 그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접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1.8평이라고 하지만 독거실에 그러니까 혼거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독거실에 혼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다른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 방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의 절반만한 크기의 8명 내지 10명 정도가 생활을 합니다. 이 절반만한 크기의 8명에서 10명 정도가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화장실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식사라든가 이런 걸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1.8평에서 자기가 혼자 지내고 있는데 물론
그거보다 더 큰 뭐 독거실을 제공을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워낙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서 약간 큰 독거실은 4인실 이런 식으로 혼거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징징거린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잡아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런 대접을 했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그냥 그 피의자들이나 그 수용자들처럼 한다 그러면 혼거실로 보내는 게 맞을 텐데요. 혼거실에 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 따뜻한 열기 함께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사이좋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근데 그러면 뭐 윤석열이야 뭐 편할지 모르지만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네요. 이 또 하나의 폭염이 들어와서 그분들 생각을 못했네. 재난급 짜증과 재난급 피로감을 줄 텐데 예, 제가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재난급 피고.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재난급 피고인. 예. 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네네. 나는 윤석열보다 좁은 방에서도 잘 지냈다 네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그 심평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독방이 서울 구치소에서 주로 유영철 같은 미집행 사형수에게 배당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 유영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른 수용자들이랑 그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용자들한테도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독거실 그리고 또 청송 같은 데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송의 경우에는 사형집행 시설이 없기 때문에 뭐 예전에 사형집행 시설에 있는 대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유영철의 경우에는 독거실로 옮겼고요. 이 지금 현재 1.8평 정도 그 정도 공간이면 이거는 웬만한 고위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똑같은 방이고요.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은 3층이 맨 지붕층입니다. 바로 지붕이랑 맞닿아 있어서 바로 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덥다는 것이고 2층이나 1층은 그보다 낫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층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을 어떻게 좋은 그 수용실을 제공받았는데도 이렇게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럼 다른 수용자들은 다 뭐란 얘기겠습니까? 네. 예. 많이 배려한 그리고 거예요. 죄질로 따지면 유영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잖아요. 정확하십니다. 예? 같은 뭐 사형수는 아니지만 예? 뭐 프라버블리 사형수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 강한 멘트를 아주 많이 내놓으시는 우리 평론가님 감사하고요. 아니 제가 폭염에 시달려서 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야 네. 또 이제 폭염이 자. 힘드신 우리 국민들도 시원함을 이 또 하나의 느끼실 겁니다. 폭염을 빨리 해소해야 네. 우리가 이제 될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시원한 뉴스 중에 하나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죠. 왜냐하면 VIP 경로설 때 진원지로 꼽히는 그 회의 참석자 중에 그 고위급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네네네. 관련해서 뭐 어떤 발언들을 좀 받아내야 될까요? 그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뭐 회의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그 회의 끝나고 나서도 국방비서관하고 계속해서 이어진 회의에도 참석자로 밝혀졌고 또 하나는 나중에 기록이 경찰에 넘어갔다가 다시 회수됐을 때 그 이종섭 그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안보실장이었다면 당연히 윤석열 씨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종섭 그런 기록이 회수된 직후에 이종섭 장관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고 그럼 그 통화한 내용을 윤석열 씨한테 보고를 했지 않겠느냐?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그리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씨 경로 그걸 보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국방비서관과 따로 남아가지고 끝까지 윤석열 씨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렇죠. 결국 중요한 그 공범이자 관련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씨와 저쪽 국방부 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진술을 직접 아주 집중적으로 추궁하리라 보여집니다. 맞아요. 정확하십니다. 그 028007070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네. 잠정적으로 결론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이종섭 전 장관하고 통화하기 전에 조태용 국정원장, 주진우 당시 법률 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제 오더가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게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지휘 체계상 국방부는 안보실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용산의 최고의 의사결정은 안보실장을 통해서 나가면 그게 최고의 의사결정의 권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사안과 관련된 것을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뭐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서 또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예. 또 국정원장까지 또 가잖아요. 국정원장 뭐 예. 굉장히 그 막강한 자리인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신뢰를 확보했으니까 인정을 받았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관여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 정도 급에서 나설 정도면 이건 대통령의 의사와 의지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VIP 경로설은 이제 설이 아니라 거의 기정사실화 네,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로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련된 보고 자체가 없었다, 경로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었거든요. 오늘 조사에서는 이 경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지난번 윤상현 의원도 뭐 명태균 특검이긴 하지만 말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상황 사정 변경이 워낙 크게 됐는데다가 그 기본적으로 윤석열 씨가 뭐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전가하지 본인이 무슨 이렇게 혼자서 뭐 책임을 지고 부하들을 뭐 이렇게 좀 뭐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각자 각생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조태용을 좀 나중에 부른 것도 뭔가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쵸. 김태효 전 차장, 이충면 네. 비서관, 왕용전 비서관 먼저 불러서 네. 경로를 알아냈잖아요. 예, 원래 조태용- 주변의 진술들을 확보하고 네. 결정적인 증인들을 압박하는 식으로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절차를 밟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또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좀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새로운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과거에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권력이 훨씬 큰 압박이자 압력으로 작용했다면 그거는 해제가 되고 이제는 언론과 진실의 압박이 오.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평론가님 명언이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재난급 피의자?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네. 내막 돋보기 오늘 처음으로 코너를 선보였는데요. 역시 두 분의 케미가 너무 돋보였습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